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훌륭한 분들의 뒤에는 그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 중에 윤서유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정약용의 부친 아버지 또 윤서유의 부친 둘이 상당히 가까웠던,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죠. 그 친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 윤서유의 그 아버지와 상당히 가까워서 그 윤서유의 아버지 윤광택이 그 정약용 선생의 아버지가 오면은 너무 반가워서 늘 손을 잡아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친하고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용이 강진으로 이제 귀향을 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이제 윤광택 그 윤서유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귀향 간 사람과 연락하거나 접촉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고문을 당하고 문초를 당했습니다. 한통속이라고. 그래서 사촌 동생 그 시유를 그 약용이 그 동문매반가, 그러니까 주막집 뒤편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밤에 이제 그 사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그 술과 그 고기를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가서 대접을 하기도 했답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 신유 박해 때에 감옥에 들어가서 취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윤서유도 갑자기 잡혀왔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네가 약용과 그렇게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약용을 만나러 오고 그렇게 친구로 절친하게 지냈는데 너도 천주학쟁이다. 네가 천주학을 모른다면 말이 되냐? 그렇게 가까운 친구끼리도 바른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하고 가깝다는 그 죄목 때문에 천주학쟁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와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취조를 받았지만은 결국에 이제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용이 이제 강진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다가 그 이제 윤서유의 아버지가 더 이상 그대로 볼 수만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를 보내서 이제 고기와 이제 술을 주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 아들이 이렇게 공공에 처해 있고 우리 고을에 왔는데 너무 단속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거처를 주지 못할 망정 내가 음식 대접을 안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약용에게 갖다 준 거죠. 그렇게 인정이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자기를 방문해 준 이제 몰래 온 거죠. 윤시유와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밀하게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은밀하게 찾아와서 약용을 도와주거나 위로해주고 했던 윤서유. 그래서 이 약용이 이제 윤서유한테 저기 지금 청학동에 고금도에 있는 청학동에 김희재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 중에 있는데 가서 그 김희재도 이제 정약용 선생의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이제 윤서유도 김희재를 찾아가서 서로 말벗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김희재가 안동김 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배가 되어서 결국에 이제 2조 판서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조 판서까지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정약용이 자신은 천주교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역죄인으로 천대받을 이유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알려가지고는 약용이 이제 감시가 이제 좀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소유와 정약용의 우정이 아주 돈독했고, 그래서 이제 다산이 이제 다산 초당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있을 때에 윤소유 집과 가깝게 지냈는데 윤소유의 아들이 있습니다. 창모라고. 이 창모라고 하는 아들과 이제 정약용의 외동딸과 혼인을 시키자 서로 사돈간을 이렇게 의논을 하고는 사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아들 윤창모와 정약용의 딸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어서 그 가족이 이제 강진에서는 이제 저쪽 한양 북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사실 정약용 때문에 고초를,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고초를 겪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정약용을 두둔하면서 이제 몰래 정약용을 찾아와서는 위로해주고 같이 친분을 나누었다고 하는 이 윤소유. 그래서 이 정약용이 말하기를, 옛날에 내가 윤소유와 함께 서로 즐겁게 봄, 가을, 좋은 날마다는 서로 민어를 횟감을 먹고 낙지를 삶아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읽고 서로 유쾌하게 지냈다. 이제 내가 이제 해배가 돼서 집으로 왔는데 이제 사돈과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윤지범이라고 있습니다. 윤지범은 26살 때의 과거에 합격할 정도로 아주 수재입니다. 그래서 윤지범, 또 뭐 정약용, 또 외에 여러 친구들, 정약전, 뭐 여러 대여섯 명이서 이제 삼각산 백운봉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로 즐겁게 지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윤지범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주관을 해가지고 국화꽃 필 때 국화 그림자를 비춰가면서 구경하면서 서로 시를 읽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자주 가졌답니다. 이때는 이제 정약용, 정약전 형제 간에는 꼭 끼었고, 그 외에 여러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술 기운이 돋으면 시를 읽고, 그러면서 정겨운 시간을 갖게 얻었는데, 이 윤지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조를 이렇게 잘 읊었답니다. 이 목소리가 청아하고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시조를 읊조렸을 때 가락이 아주 맑고 깨끗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윤지범은 정약용보다는 10살 위입니다. 10살이 위예요. 다산의 시문집에도 보면 윤지범에 대한 이름이 한 5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고, 이제 윤씨가 이제 남인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에 진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취조를 당하고 혐의를 받으면서 아주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윤지범은 대담하게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약용에게 이제 처음에 약용이 장기라고 하는 포항 근처에 유배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윤지범이 대담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두매골 산발하고 회견이 읍조리니 바다는 아득하여 말리나 멀구나.
함한 자의 맑은 눈물 흘리지 말게. 소식은 다행히도 광릉금에 남아있다. 서로 이제 광릉에서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놀았을 당시에 그 소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찌 친한 벗 없으려만 편지 오는 것 없구나. 다만 고향 산천 꿈속에 찾네. 천고토록 백운데 무너지지 않거니 우리 옛날 논일던 곳 길이 남아 있으리. 적양승생도 이 윤지범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죄인과 서로 소통했다고 해서 잡혀갈 수 있는 것인데도 대담하게 윤지범이 아주 강단 있게 그 감시받을 위험 속에서도 서신을 보내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대견했다고 합니다. 그 1791년에 그 천주교 박해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진산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이 진산사건은 그 윤지충, 지금 말한 윤지범의 친척이거든요. 윤지충하고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모 제사를 거부하고는 위패를 불태워버렸어요. 이 진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이 윤지충이에게 이게 전도한 사람이, 천주교를 소개한 사람이 이제 정약용이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처형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정약용 이름을 대질 않습니다. 그 끝까지 이제 그 정약용을 지켜줬죠. 의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윤지범, 그저 뭐 정약용의 유배 같지만은 정약용의 그 집, 그러니까 지금 팔당 조안면이죠. 그 집에 찾아가서는 정약용은 없죠. 가가지고 그 식구들을 위로해주고 그 식구들이 없는 정약용의 방 한 칸에서 다산이 쓴 시를 이렇게 이제 소리내면서 읊조리고 있는 곡조로 낭독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식구들이 아주 그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용이 이제 18년에 유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윤지범이 말하기를 벗이 돌아오니까 내가 이제 세상 살만하다 그러면서 약용을 찾아와서 사흘 동안 같이 또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20년간의 그 회포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지범에 대해서 윤희서라는 사람이 평하기를, 그는 옥으로 만들어진 그 산과 숲이다. 그만큼 맑고 투명한 사람이다. 빼어난 사람이다. 몸은 약해 보이고 하지만은 지조가 확고하고 정말로 마음에 동요하지 않았다. 참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호통을 쳐도는 전혀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하지만은 이제 그는 조정에 이제 아주 그 26살에 과거에 합격했긴 했지만은 그 이제 조정에 나가서 이제 뭔 벼슬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윤지범이 이렇게 1821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약용에게 찾아옵니다. 그 아들이, 종걸이라고 아들이 찾아와서 그 아버지의 그 유고 시문을 이렇게 정약용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저의 선친을 알아주실 분은 어르신입니다. 선친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도 어르신입니다. 선친의 시문을 알아주실 분도 어르신네입니다. 이렇게 편집하고 글을 써서 이렇게 책머리를 이렇게 장식해 줄 분도 어르신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윤진울이라고 있습니다. 윤시대라고 아주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약용하고 동갑입니다.
그 윤진울이 그 야경에 대한 그 이제 천주교 때문에 그 상소가 아주 빗발치니까 야경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 있거든요. 팔당 근처 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정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이제 책롱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 그 정약종 야경의 형님이죠. 그 천주교의 그 여러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징 그 뭡니까 마리아상이나 뭐 이런 그런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몰래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이제 정약용에 대한 조사가 심하니까 이걸로 자기 집에서 옮기려고 하다가 그 이제 마치 짐인 것처럼 옮기려는데 그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벌컥 뒤집혔죠. 이게 책롱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약용도 위기에 처해졌어요. 정약용은 그것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 윤진울이 알려져가지고 급하게 지금 한양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든지 와라. 그래가지고 야경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밤중에 말이죠. 이 윤진울의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윤진울이 이제 그 야경을 붙잡으면서 여보게 이거부터 먼저 마시게. 이게 뭐냐? 인삼 세 뿌리를 우선 다려놓았으니까 이거부터 마시고 천천히 우리 얘기를 나누세. 그러면서 이제 밤새 그 일을 가지고 걱정했고 또 그 일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야경이 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돼서 장기로 유배를 떠나게 될 때 윤진울이 이유수라고 하는 또 친구하고 찾아와서는 이제 먹을 것을 또 준비해가지고 옥에서 나온 사람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면서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야경이 이제 한양을 떠나서 하남쯤에 이제 이별을 하게 될 때에 그 아들을 붙들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야경이 이제 이럴 때에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 그동안에 교제했던 사람들은 다 난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참 위기에 처해졌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이렇게 탄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나중에 윤진울 그 친구에 대해서 평하기를 윤진울은 선을 즐기고 의를 좋아하고 과단성이 있고 행동에 머뭇거림이 없고 뜻에 맞는 일이라면 펄펄 끓는 물도 밟을 수 있었다. 아주 이렇게 강단이 있는 사람으로 평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뭡니까 귀양 가는 길에 뭐 전별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윤진울이 또 이제 또 귀양을 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수하고는 야경보다는 이제 4살 많았는데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이제 이유수가 이제 나중에 그 영해 부사로 제수됐을 때에 이조판서 김희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공에게는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지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때 이유수가 대답하기를 그 친구는 20년 동안 바닷가에 몰락되고 지금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조판사가 딱 알아차리고는 정약용 한 사람뿐이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서로 친구가 아니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마음껏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약용의 친구가 누구냐 그럴 때 정약용도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유수 한 사람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윤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영희. 윤씨들하고 이제 가까웠던 모양인데, 윤영희는 이제 그 야경보다 3년 먼저 과거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인물도 좋고 체격도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그 조정에서 큰일을 할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노론파의 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조가 윤영희를 그 정원이라고 하는 벼슬을 내리니까 거기 쓰는 사람이 벼슬을 그 패를 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반대파들의 그 반대가 심했답니다. 승지로 정조가 추천을 했는데도, 왕이 추천을 했는데도 반대파들이 많아서 제대로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윤영희. 근데 이제 야경이 그 강진으로 유배를 갔는 동안에 그 길을 막 유배를 가고 난 다음에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약용을 만났죠. 정약전도 이 윤영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약전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하고 마주 앉아서 탁주 한 동이를 흠뻑 마실까. 수염을 벌떡대고 이마와 눈을 부릅대며 악착스럽게 무리들을 향해서 세상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 또한 이제 50이라서 날카로운 기운이 조금 둔해지지 아니하였을까. 그러면서 정약전이 이 윤영희에 대해서 참 그 화통하고 아주 그 참 멋있는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야경이 강진에서 이제 있을 때에 이제 윤영희는 이제 이제 뭡니까, 항상 그 자신의 그 글을 뭡니까, 묘지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죠. 정약용이 이제 해배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곧바로 이분이 송파에 살고 있거든요. 예, 송파에 살고 있는데 그 송파로 가가지고 한 이틀 밤을 같이 지냈답니다. 예, 그래서 서로, 하지만 윤영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 비관을 해가지고 술로 세월을 너무 찌들어서 술 때문에 6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뛰어난 인물이고, 하지만은 반대파들의 그 세력이 너무나도 드세서 거기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자포자기 술로 세상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유배 가서 전 반대파를 멀리 떠나 있게 된 거죠. 어쩌면 반대파들의 그 반대들 때문에 아마 한양에 있었으면 정약용도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그가 이제 강진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졌기 때문에 그나마 피난처가 된 거죠. 거기서 그는 저술을 쓰고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 윤영희는 그저 술로 비관하면서 세상을 보냈습니다. 정약용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인생 살면서 이런 정말 의리가 있고, 스스럼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비록 유배 신세지만은 그런 친구들은 끝까지 자기를 자기 때문에 그렇게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문초를 당하고 온갖 협박을 다 당했는데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 우정을 변치 않고 밤중에라도 찾아와서 그 친구들과 그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친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이 인생 살면서 이 좋은 친구들과의 좋은 우정, 또 학문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이게 갈수록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정혜경 선생의 그 삶이 그 책만 잘 쓴 게 아니라 이 좋은 인간관계와 친구와의 우정이 돈독했다. 정말 인간적이고 인정이 있고, 그 친구 중에는 해장 스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에 이제 해장 스님을 이렇게 해장 스님이 이제 자기를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유배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을 찾아갔죠. 자신은 이제 정약용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해가 이제 져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 회장이 막 쫓아와가지고 혹시 정약용 선생이 아닙니까? 어찌 내가 정약용 선생을 그리워했는데 왜 나한테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가십니까? 하면서 잡아당겨가지고 절에서 이제 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장과 이제 친분을 나누지요. 회장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불경을 강독하는 그러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용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약용과 이제 술을 자주 하게 됐고, 또 약용은 회장한테서 이제 그 차를 또 배우게 됐죠. 그래서 차 먹는 걸 배우고, 회장은 또 약용한테 술 먹는 걸 배우고, 결국에는 회장이 한 40 돼가지고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40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절의 스님들이 정약용 때문에 일찍 죽었다 해가지고 장례식도 참석을 못할 정도로, 회장이 또 일찍 죽었지만, 회장이 이제 약용을 특별하게 끔찍하게 애껴줘가지고 집이 너무 좁고 아들이 찾아왔을 때는 잘 곳이 없을 때는 이제 그 자기 백년사에 들어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아주 친분을 두텁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과 해장 스님과의 그 해장 스님의 또 제자가 이제 초이선사라고 그 유명한 이제 녹차를 이렇게 반포한 사람이죠. 그러한 우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우정이 오늘날 시대에는 더욱 그리운 시대가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